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NCS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지, 즉 조직의 적합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원하고 있는 직무의 적합성,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고 싶은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자기소개서, 어떤 거는 입사지원서, 어떤 거는 면접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설계합니다. 조직의 적합성은 어떠한 요소로 확인하고 싶을까요? 조직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 또는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 항목들이 있어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NCS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윤리, 이러한 요소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요번에 신입사원에 마케팅에 필요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과 분석력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보자라고 한 내부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요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기소개서를 질문으로 화해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질문의 요구대로 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의 요구에 적합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써놓은 사례, 내가 이미 경험해 놓은 경험들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NCS에서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그런 소단위의 능력 단위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직의 방향성들을 이해하고 내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행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내 경험을 통해서 자세하게 써봐. 그 다음에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거죠. 조직의 발전을 기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 거죠.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플래닝하죠. 과거에 지원 동기를 쓰세요라고 한 말과 같은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빼놓지 말할 건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왜 너희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에 지원했는지, 두 번째는 그 일을 왜 선택했는지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거기서 끝나면 좀 아쉽습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를 써야 되는데, 다시 NCS에 들어가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세부 내역들을 확인해보고 그것에 걸맞게 준비한 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글쓰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전? 의미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발성이란 키워드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직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들,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 중에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도성인 거죠. 의사표현을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무엇이죠?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질문법입니다. 여러분, NCS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문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잘 듣는 능력, 잘 말하는 능력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 내가 정말 진짜 했었던 경험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당신은 IT 개발 직무인데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 굳이 친절하게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세 가지 측면을 다 들어서 설명하면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IT 개발 직군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확인한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매칭시키고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답변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강점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 성격에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점들 요소 중에서도 그 장점의 요소들 속에서 조직 속에서 맡은 일을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 성과에 기여했다면 그것은 강점의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격의 장단점을 나열하는데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분명하게 어떤 조직 속에 그 조직에 맡은 일들은 무엇인지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일을 나의 큰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수행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쓰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량 면접 질문의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 물어보죠. 그 경험 속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일, 해야 될 태스크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느낌과 감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결과를 물어보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글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 방식대로 글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력과 경험 중에서 쓰래요. 무엇을 쓰면 더 좋을까요? 이거는 뭐 개인의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보다 경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핵심 키워드는 합리적 의사결정인 거죠. 논리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성. 논리란 무엇을 얘기하죠? 근거들이 명확한지, 주장의 근거가 명확한지, 그 why so what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그 발생에 대한 일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요. 그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대안 중에 최적의 행동들을 결정하고요. 그것들을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우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컨설팅 기업처럼 굉장히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내 행동의 경험들을, 그것은 뭐 동아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과정 속에서 상관없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관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파악했던 것.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응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평가하는 과정들, 그 요소들의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이 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보다 NCS 채용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정답은 채용 공고 페이지 안에 다 있습니다. 채용 공고 페이지를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직무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 직무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점수 매긴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매칭시켜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부터 NCS 기업 채용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더 멋진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